네, 그럼 이번엔 디지털 화폐, 이제 우리 암호화폐로 표현되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게 지금 막 급상승을 이뤄 나가면서 이게 좀 멀게만 느껴졌던 디지털 화폐의 도입과 활성화, 이것도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감과 두려움이 같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건 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 금융계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거기에 아주 유용한 기술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그 송금의 즉시성이나 수수료가 굉장히 싼 거래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그 암호만 걷어대면은 이게 훌륭한 디지털 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적 가능한 화폐가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거의 다 달라붙어서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비트코인이 최초의 상업적 거래가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상업적 거래가 이 비트코인이 그 처음 출시될 때 이거를 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플로리다에서 이걸 캐내는 채굴자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10년 5월 달에 이 채굴자가 온라인에다가 누가 나한테 피자 2판을 시켜준다면 내가 지금 비트코인 10,000개를 갖고 있는데 이걸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을 그 미국 내가 아닌 영국에 있는 영국인이 받아들여서 그 온라인으로 피자 2판을 이 채굴자한테 보내주고 그 당시 피자 2판 $25 주고 사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10,000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피자 2판에 6,400억 원을 지불하고 이제 먹은 셈이죠. 지금 이제 저 사람은 얼마나 속쓰릴까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어서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디지털 화폐의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미 작년에 4개 도시하고 그 북경 올림픽촌에서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는 아마 홍콩 등지로 그 테스트 지역을 넓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도 제대로 쓸 수 있는지를 볼 것 같고, 그리고 그들 계획에 의하면은 내년 2월 달에 북경에서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맞춰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디지털 화폐의 어떤 가능성이 돋보이는 대목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딪히기 기능이라고 있어서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휴대폰끼리만 부딪히기만 해도 그게 결제와 거래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없는 1대1로 국가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이게 빠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바빠지는 거죠. 너무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특히 유럽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아주 열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올해 아마 테스트를 할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도 지금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근데 미국은 지금 그 연준의 그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저게 빨리 만들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에서부터 이제 어떤 게 그 보이냐면, 특히 미국 정부 사이드에서 특히 그 미국의 통화감독청장이 기존 금융권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칸막이를 살짝 열어두면서 서로 영역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융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은 암호화폐 보관 사업
그 위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정부의 허가를 득하면은 은행업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그래서, 즉 기존 은행은 암호화폐 사업에 한 발을 들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 은행 업무에 한 발을 들이게 하는 이런 걸 지금 독일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은행도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도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이 글로벌화돼서 해외를 진출하려더라도 사실 우리 원화가 그렇게 국제적인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약 비트코인 같은 세계 화폐를 가지고 그 이제 커스터디 업무서부터 이제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기 시작하면 글로벌화 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제로금리 상황이나 이런 데서는 현존하는 그 은행 업무가 그렇게 과실을 따기에 그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사업을 다각화하는 의미에서 이 암호화폐 쪽으로 진출하려는 그러한 지금 그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초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다라고 전격 허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암호화폐가 제도금융권 안으로 이제 성큼 들어왔음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뭐 JP 모건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USDC라 불리는 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은행이 취급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준 거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화금융 세력은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하겠지만 통화의 영역을 넘보면 엄격한 규제를 가할 것이다 라는 게 하여튼 기본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 지금 인정한 거는 비트코인이 기타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이 됐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BIS 비율, 그러니까 현금 비율, 뭐 퍼센티지가 되게 그 낮게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타 자산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어떤 약간의 불이익, 그런 수치상으로 그런 그 기타 자산의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화폐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자산으로서의 운영은 오케이. 그러면 뭐 거기다 적당히 이제 세금도 매이고 이제 어느 정도 영역을 인정해 주겠는데, 화폐를 넘보거나 그 증권을 넘보면은 그거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게 너무 치솟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정말 과거 튤립버블에 버금가는 이 버블 현상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치솟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보는 눈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기성이 있다. 이건 언젠가는 버블이 깨질 수뿐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태고의 금이라는 게 그게 뭐 뚜렷한 어떤 효용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그게 돈이 됐던 건데, 이것도 디지털 금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수량이 21만대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가치의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세력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문제는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 그 미국 금 선물 시장에서 그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자그마치 그 위탁 증거금과 그 거래 증거금을 8차례나 올렸었고, 게다가 그 레버리지 비중을 계속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서너 번까지는 그
투자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금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3번인가 더 선물 증거금을 올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그 신호구나. 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시장은 금 시장의 5분의 1도 안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옮겨도 이게 워낙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컸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도 유동성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빨리 돌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견뎌왔는데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 전염병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누그러뜨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지금 필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투자가 사실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비트코인 같은 대대 투자해야 되는데 금과 은 쪽엔 너무 규제가 강하니까 이 해칭 투자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오는 거죠. 또 하나는 앞으로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고 그래서 미국이건 유럽이건 이제 돈을 걷어들이게 되면 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이제 하락할 수뿐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종의 분산 투자로 이제 나눠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들은 이번에 테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있는 현금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사놔도 좋겠다라고 해서 사는 거고 이렇게 사놨더니 오히려 투자자들이 그 주가에서 보이는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기관 투자자들의 그 비트코인 시장 진입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생태 계층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세계에 수백 개도 더 넘기 때문에 미국의 단독 규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이제 않을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0월 달에 페이팔이 암호화폐 거래와 결제를 하게 되면서 그 페이팔 효과가 10월 한 달 동안에 한 30% 이상의 비트코인을 끌어올렸어요. 그랬던 이유는 페이팔 그 가맹점이 한 2,600만 가맹점이 있는 데다가 페이팔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3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페이팔에서 암호화폐들이 거래되고 결제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굳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가지 않아도 페이팔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쉽게 사거나 팔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 확대 정책을 쓸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달러보다는 그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은 경기가 나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와 그 장기 보유 주식 양도세를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단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악재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그 담고 있는 투자의 일부분을 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대체 자산을 살려야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주식 시장에는 그간 법인세를 낮춰주고 그 세금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던 이런 경향이 많고 그 자사주 매입이 가격을 끌어올렸었는데 이제는 저러한 현상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네. 그 세금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데서는 이미 그 비트코인 ETF 같은 게 승인이 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게 승인이 날지 여부가 이제 관심사인데 이미
그런 ETF가 아니더라도 그레스케이트라는 그런 회사는 이 암호화폐 지금 투자 신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 규모가 한 20억 달러였었는데 작년 말에는 247억 달러로 1년 사이에 지금 12배나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이게 신탁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 6개월 동안은 돈을 못 빼게 돼 있어요. 이게 장기 투자로 가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 투자 신탁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보다는 즉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87%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 기존 금융 세력들이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브룩스 통화감독청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금융과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융합 추진을 하면서 교차를 허가를 하고 칸막이를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국내 은행에 끼치는 그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결국은 미국을 쫓아서 이렇게 갈 거다 생각해서 우리 국내 은행들도 지금 그 가상 자산 시장에 그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내년서부터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화폐 계획으로 연결되면서 기존의 국권들이 디지털 화폐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돈이 다 노출이 되고 실명화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제 세계 경제 한 20%는 지하 경제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암호화폐 사용도 사실은 늘 수뿐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 통용에 앞서서 중국의 암호화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채굴 물량이 가장 큰 나라거든요. 네. 근데 채굴을 해놓고 중앙정부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이거를 그 현금화 시키는 게 조금 부진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딸리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 시장에 디파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기존 금융권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타격이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융권은 제로금리나 저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대출 업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예탁고의 그 이자를 붙는 게 그 은행의 이자보다는 이게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사실은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흐를 수뿐이 없기 때문에 기존 금융에서 이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 흐름이 이제 나타날 소지가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암호화폐는 모든 자산 시장에 지금 토큰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으로 투자는 할 수 없지만 그걸 토큰화해서 잘게 적게 쪼개면은 수익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되는 부동산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에 작은 소액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토큰이 저거 모든 자산 시장을 다 토큰화하면은 앞으로는 소액 거래로 이제 못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뭐 그림이나 포도주나 아니면 고가주택이나 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봐서 앞으로는 이쪽이 투자성이 크겠다, 수익이 많이 나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는 그 잔돈을 갖고 있는 개미들도 같이 몰려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의 현상은 이제 테슬라가 주도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으로 차를 구입하게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세계화폐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그 다음에 테슬라에 이어서 비자나 마스터도 스테이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메릴 린치나 블랙록 같은 세계적인 그 투자 회사들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단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아마 애플이나 트위터 등이 그 투자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그 치솟게 만드는 그 여러 요인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문제는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꺼질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뭐 다른 기관들 뭐 블랙락인이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가격을 인정하고 투자할 것이냐. 왜냐면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지금은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까 분명히 저변은 커지기는 할 것 같은데 계속 상승하면서 저변이 커질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갈 것인지. 이것도 자산시장이니까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이 아니죠. 너무 계속 과열. 치솟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즉 여기에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위로 가겠다. 위로 가는 거죠. 예. 하긴 뭐 지금 시점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뭐 그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더 상승할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향후 더 이 저변이 넓어지고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끝 계속 상승할 것이냐 이거는 뭐 지나봐야지 알겠죠. 근데 하여튼 비트코인이 분명한 건 우리 실생활로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저도 예전에는 비트코인 사기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